네, 현재 시간 새벽 5시 20분이고요. 오늘은 경남 진주에서 강의가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7시간 강의인데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정해진 일정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8시 50분 정도 됐고요. 이제 오늘 강의 장소인 진주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가능하면 강의를 촬영할 수 있으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내내 강의했던 내용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치 제한에 대한 부분인데, 그래서 가치 제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실습을 좀 해볼 겁니다. 오전에 드렸던 말씀 중에 가치의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뭐 언제 가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 니즈를 충족하거나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 그거 하나 외우셨습니다. 그러면 그 교환에 보면 그 설 교수님도 교환에 이 그림을 하나 넣으셨는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어요.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그죠? 사람 얼굴 그려져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요 부분은 요 밑에 있는 내용이 그 문제 부분이에요. 문제. 얘가 고객인 거죠.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이나 서비스여야 되고, 고객이 갖고 있는 어떤 욕구나 니즈가 있어요. 이거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의 또 하나 항목들을 보면 이제 뭐 네모칸으로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거를 충족시켜주면,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줄여주게 되면, 이거는 그냥 해결 방법인 거고요. 이게 어떻게 구현이 돼야 되냐면, 이게 내 아이템으로 정리가 되면 됩니다.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가치에 대한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가치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니즈를 충족시키거나, 그러면 가치가 있는 건데, 가치가 높아지려면, 자 여기서 이제 그럼 가치가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가 높으려면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나
욕구나 니즈가 굉장히 커요. 이거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 뭐 제출하는 사업 계획서 같은 데 보면 뭐 기술 분석하라고 나와 있어요. 쓸 것도 없는데 자꾸 쓰라고 하니까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제조 기반의 뭐 기술 사업화, 사업 계획서 양식을 가지고 그냥 적용을 하다 보니 그런 목차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목차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쓰시긴 쓰셔야 돼요. 가치에 대한, 오전에는 가치 제안서 작성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왜 오후의 강의 주제가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가치를 어떻게 만들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청사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이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비즈니스 모델을 정리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이 사실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국내에 관련된 논문들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연구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빠지지 않는 단어가 그게 바로 가치라는 개념이에요. 가치. 그 가치라는 개념은 오전 내내 이 말씀 드려서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은 가치 제안서는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제가 글짓기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글짓기한 내용을 가지고 다 발표를 한번 하실 거예요. 1분 내에 선생님들 아이템에 대한 가치에 대한 제안서를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글짓기를 다 해주셔야 돼요. 일목요연하게. 알죠? 예. 아까 그 교환에 보면 가치 제안서 옥천 신문 사례를 가지고 제가 가치 제안서 사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치 제안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치 제안서가 어떻게 우리 사업 계획서나 제안서나 뭐 리플렛을 만들거나 홍보 자료를 만들 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가치 제안서에서 제가 처음에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고객이에요. 고객. 자, 그런데 이 고객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봤습니다. 하나는 구매자 고객이 있고요. 구매자 고객이 있고, 그리고 사용자 고객이 있어요. 이 뒷단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설명 드릴 때는 제가 다른 고객들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이 고객이 갖고 있는 현재 뭐 문제, 고객의 문제예요. 혹은 불편한 점, 그리고 혹은 어떤 욕구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뭐 숫자로 정량적으로 자세하게 쓰여질 수는 없지만 일단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내가 생각하는 구매자 고객이 갖고 있는 문제나 욕구가 이렇다. 그러면 이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법이 나오겠죠. 해법. 이런 해법들이 1에 대한 해법이 있고 2에 대한 해법이 있고 3에 대한 해법이 있어요. 물론 1과 2를 합쳐서 1이라는 해법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생각하는 고객의 문제가 뭐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뭔가를 고민하셔야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펙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고객군에 따라서 이 제품의 스펙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로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유려한 문장으로 정리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내용은 정리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객이 누구고, 이게 고객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작물을 재배를 하든지 아니면 이러한 식품을 가공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은 이런 제품이다. 자, 여기까지는 가치 있는 제품에 대한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가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가 됐고, 고객이 구매를 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가치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하냐? 제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5번이 뭐냐면 5번이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경쟁제하고 대체제가 있어요. 자, A라는 소화제의 경쟁제는 B 소화제예요. 대체제는 사이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체제가 사이다는 어느 동네에서만 되는 거냐면 저희 동네에서만 대체제가 사이다인 거예요. 저 옆 동네 가면 다른 소화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객을 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경쟁제 대체제가 뭐고, 여섯 번째 뭐가 좋은지 비교 우위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요, 사실은 1, 2, 3, 4번에 대한 얘기예요. 이거를 오스트월드라는 사람이 Value Proposition Design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 책을 뭐 300페이지 이상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다예요. 자, 그런데 고객은 가치를 항상 비교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경쟁제와 대체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비교표 만드는 방법 말씀드렸어요. 비교 대상이 경쟁제 대체제고, 비교 대상을 정해주고, 그리고 비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비교 기준 중에 하나는 기능적인 관점의 비교가 있고, 두 번째는 성능적인 관점의 비교가 있어요. 기능은 있다 없다로 얘기합니다. 성능은 높다 낮다로 얘기해요. 무조건 내 제품에 기능이 많거나 성능이 높아서 좋은 건 아니에요. 어디에 적합해야 되냐면 내가 타겟팅한 고객에게 적합해야 됩니다. 착용합시다. 네, 강의는 잘 마쳤고요. 오전 9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약 7시간 정도 강의를 했습니다. 7시간 풀 강의는 간만에 해보네요. 예, 약간 피곤하긴 한데 그래도 안전하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제 공주에 도착했고요.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인데 헬스장이 9시에 문 닫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현재 시간이 9시 34분이고요. 결국 그 헬스장 가서 헬스장 문 닫을 때까지 운동하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그 등 운동 했고요. 뭐 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약간 운동량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집에 가서 그 사이클 좀 타고 오늘 하루 마무리하려고 합니다.